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틀간 베를린에 머물며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독일 퀘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 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할 예정으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정상들과의 별도 회동은 물론 한미일 정상 만찬 회동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참관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핵 타격이 가능해졌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북한은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발사 현장을 찾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진막강한 자립적 국방 공업의 위력에 대한 1대 12이며 세계를 두고 강력한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화성 14형은 최고 고도 2,802km까지 올라간 뒤 39분 동안 총 933km를 비행해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는 게 북한의 설명입니다. 시험 발사가 최대 고각 발사로 진행돼 주변국들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북한은 덧붙였습니다. 한 전문가는 북한이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사거리가 8,000에서 9,000km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 서부 해안 도시 타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시험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핵무기와 함께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ICBM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이 됐다고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발사 당시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한 축 바퀴가 8개짜리인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운반됐으나 발사 당시에는 발사대에서 분리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발사할 때 강력한 액체 연료 엔진 추력을 이동식 발사대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등 발사대 기술이 덜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쏜 화성 14형 미사일을 정상 발사했을 경우 사거리가 8,000km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초기 ICBM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순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수직에 가깝게 발사각을 끌어올리는 최대 고각 발사 방식으로 발사해 39분 동안 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 고도는 2,802km까지 상승했고 비행 거리는 총 933km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는 사거리가 8,000km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성 12호에 바탕을 해서 위에 단을 하나 추가함으로써 8,000km 정도의 이상을 타격할 수 있게 함으로써 ICBM의 초기적인 모습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거리 5,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ICBM으로 분류하는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을 초기 ICBM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거리가 8,200km인 ICBM을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할 경우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뿐 아니라 알래스카주 전역, 그리고 미국 서부의 시애틀까지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ICBM으로 미국 본토 주요 대도시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ICBM이 실질적으로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아직 북한이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ICBM 실전 운용 단계까지 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ICBM은 탄두의 속도가 음속의 24배에 달하고 비행시간이 짧아 요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무수단 미사일 등을 요격 대상으로 삼는 사드는 ICBM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무기체계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중심에 둔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예고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핵 동결과 도발 중단을 내세웠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로 새 정부 대북 정책이 초반부터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제재와 압박 중심의 대북 정책 기조를 대화 중심의 단계적 포괄적 해법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핵 동결과 도발 중단을 약속하면 대화와 보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핵 폐기로 이끈다는 구상입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낸 점, 이를 통해 북핵 대응의 주도권을 확보한 건 방미 최대 성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고무된 분위기도 잠시, 북한의 추가 도발로 새 정부의 대화 중심 대북 정책은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도발 중단은커녕 정상회담 나흘 만에 한 단계 진화한 ICBM 시험 발사에 나서면서 대화를 위한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결국 당분간은 제재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언급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제재의 명분을 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발로 맞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양국도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화를 포함하는 큰 틀의 대북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도 주변국의 압박과 제재가 고조되면 출구가 필요한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평화적 방식의 대화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